뒷페이지도 인쇄를 해서 같이 해야겠다. 자, 집합입니다. 집합이 뭔지 모르는 건 조금 곤란하겠고요. 집합이 뭔지는 잘 아실 거라 믿고, 이 명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집합이죠. 자, 누가 봐도 맞나? 원소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좀 애매하네. 네. 그래서 집합의 표현법이 있고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왜 우리 조건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 참거짓이 분명한 걸 명제라고 한다면 조건은 미지수 x가 있어서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하잖아. 따라서 집합은 자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이죠. 그래서 명확히 할 수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명제에서 쓰는 그 조건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제 1번을 보시면은 Z는 x 플러스 y다. x와 y는 각각 a와 b의 원소이고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주문하는 대로 넣어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좀 이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면 안 될 게,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x, y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상 x와 y는 같은 수가 뽑힐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문제를 좀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분집합이죠. 그 개념을 완전히 상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신다 보고 아주 리마인드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랑 좀 문제 풀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위주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가지 부분집합의 성질을 보면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일 것,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을 것,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다. 특히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좀 인지하고 계세요. 뒤에 배울 명제 할 때도 한번 써먹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다. 이것의 개수 찾는 문제가 이제 실제로 등장하죠. 그래서 원소 A, 집합 A가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씩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등장하겠네요. 자, n개의 원소가 존재하는 집합 A가 있다라고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 참고로 PA라고 많이 쓰죠. 문제에서 따로 정의하기를 얘는 원소 X를 가진다. 그 X가 뭐냐?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알겠죠?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 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NPA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N개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무수히는 아니고 많겠죠.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표현해보면 2의 NA제곱이죠.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하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하면 내가 X라는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가서 물어봐. A1 우리 부분집합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너는 우리의 원소가 될래 안 될래? 물어보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고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가 N가지의 원소가 존재하니까 2의 N제곱만큼의 부분집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특정 원소 K개를 포함하는 경우와 요거를 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냥 순서 상관없이 A1, A2, AK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A1에서부터 AK라는 문자, K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K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어떤 집합 X가 여전히 A의 부분집합이라면 자, 특정 원소 K개를 포함한다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우리의 개수는요, 전체 N개의 선택지 중에서 K개는 제외해야겠습니다. 이 K까지의 원소들은 우리의 부분집합이 원소가 된다 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자유로운 원소들에게는 2의 거듭제곱을 부여하면 되는 거지. 약간 경우의 수 풀듯이 접근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엔 특정 원소 L개를 미포함하는, 즉 포함하지 않는, 속하지 않게 하는 원소를 갖지 않는 뭐 이런 얘기죠. A1, A2, 뭐 AL이라고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X와의 공통인 부분이 없더라. 근데 X는 여전히 A의 부분집합일 때, 자,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A1부터 AL까지의 L개의 원소와는 공통인 부분이 전혀 없는 이런 뜻이죠. 따라서 L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이고 빼주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선택권을 박탈하고 너희들은 오지 마라 한 다음에 나머지 자유로운 원소들에 대해서만 들어올래 말래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우, 사랑니 쪽이 계속 아픈데 염증인가 진짜로? 목도 같이 잠긴 아침마다 이것 때문에 이 닦을 때마다 그 안쪽이 닦으면 막 아파요. 자, 하여튼 병원을 가봐야겠어 이거. 자, 특정 원소 L개를 미포함하면서 또 K개를 포함하는 경우는 둘 다 당연히 제끼면 되겠다. 필요에 의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자, 특정 원소 K개 중 K개를 맞나? 적어도 하나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포함하는 보다는 속하느냐는 표현을 막 이제 썼는데 뭐 크게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충 쓸게요. 자, 특정 원소 K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집합을 만들겠다라고 한 표현이 너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의 공통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다. 즉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공집합은 아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은 아니다. 즉 X의 원소에는 쟤들 중 적어도 하나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너 K개의 원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을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해볼게요.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두 분이라고 쓰면 어떡해. X, Y로 할게요. X도 A의 부분집합이고 Y도 A의 부분집합인데 X가 Y의 부분집합이 되는 맞나? 순서상 X, Y의 개수를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확통 배운 사람 혹시 없죠? 없으니까 그쪽까지 설명 안 할게. 자, 그냥 이렇게 해보자. 여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이제 배웠으면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못 배웠으면 이제 생각이란 걸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런 느낌이잖아. X가 Y의 부분집합인데 Y도 A의 부분집합이잖아. 야, 이거 뭐 왜 구하노? X를 뭐 하나 정한 다음에 그 사이에 Y가 있을 수 있도록 막 해? 자, 그럼 일단 Y를 먼저 정해. Y를 정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기보다 A의 원소만큼 있겠죠. 그 경우마다 X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얘는 1부터 10까지의 원소를 갖는 그런 집합이었다 하면 내가 1, 2, 3을 원소로 갖는 Y를 만들었어. 그럼 X는 너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뭐 2의 3승계 있겠죠. 이거 할 때마다 뭐 다 해? 너무 많은데. 자, 굳이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A를 그냥 숫자 1, 2, 3, 4 해서 N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 Y의 원소가 K개인 경우. Y의 원소가 K개인 경우. 자, 그럼 뭐야? N개의 원소 중 K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2N승이라면서요. 나중에 그 확통 배우시면 느낄 수 있겠는데, 여러분 확통할 일 없으니까 설명할 일은 없겠지만, 너도 실제로는 왜 2의 N승이냐면, N개 중에 0개 뽑는 경우와, 이 공집합입니다. N개 중에 1개 뽑는 경우, 2개 뽑는 경우, 이렇게 해서 N개 중에 N-1개 원소를 N개 모두 뽑는 전체 집합까지 포함해서 다 더하면 이게 2의 N승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 중에서 K개의 원소를 구하겠다 라고 하면 N개 중에 K개를 뽑았을 거고, 이때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Y라는 집합의 원소가 K개 있으므로 2의 K제곱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순서상이기 때문에 X가 공집합이라든지 1이라든지가
다른 거랑 중복되어도 상관없는 게 y가 서로 다른 원소를 갖고 있는 k개거나 y의 원소의 개수가 바뀌면 너의 거듭제곱은 이제 뭐 다 다른 경우라 볼 수 있겠죠. 순서쌍이니. 따라서 이게 될 거고요. 요게 될 거고요. 요거를 시그마 k가 얼마일 때부터 0개일 때부터 할 수 있어요.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 y가 공집합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맞나? n개까지 뽑아지기는 경우에 하나요. y의 원소가 y라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nck개 존재하면 그에 맞게 집합 a가 2의 k제곱개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 확통에 뭐 이항 정리 배우고 나면 2 더하기 1의 n제곱을 의미합니다. 3의 n승이에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지는 않죠. 여보 3개의 원소가 있었다 치고 막 0개 뽑을 때 1개 뽑을 때 2개 뽑을 때 나눠가지고 부분 집합 생활로 이러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줘? A라는 거대한 전체 집합이 있었고요. 전체 집합이니까 사각형으로 그리길 그랬나? 자, 하여튼 이 안에 Y라는 집합을 만들 거고 이 안에 X라는 집합을 만들 거예요. 그죠? 자, 얘가 2의 n승인 이유도 뭐였어? A라는 집합 안에 부분 집합 X를 만들 건데 그러면 A의 원소인 A1, A2, A3라는 n개의 원소에 대해서 A1 너는 X에만 들어갈래? X에만? 말이 안 되지. X에 들어가면 A에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래? 아니면 바깥에 들어갈래? X에는 안 들어가고 바깥의 원소에 남을래? 그래서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겠죠. 자, 역시 A의 원소 n까지 n개의 원소 1부터 n까지 n개의 원소는 이 안에 존재할 거고요. 그럼 걔는 X의 원소가 돼서 모두의 원소가 되든지 Y에는 존재하지만 X에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가 되든지 두 집합에 모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되든지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그에 따라 그냥 부분 집합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선택지가 3개고 3의 n승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2의 n승에서 그치지 말고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거나 조건이 주어지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아, 내가 원소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어떤 특정 원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고민하면서 경우의 수를 주면 되겠어요.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특정 원소 K개라든지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기본죠 저런 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런 수준까지는 다룰 수 있어야 좀 심화된 문제들도 볼 수 있겠죠. 밑에는 좀 쉬운 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 일단 보고 그 뒤에 다른 유형도 하나 살펴보죠. 자, 예제 2번 같이 보면 오, 생손님 이게 뭐예요? A라는 수는 X를 원소로 하는데 이때 이 X라는 원소는 뭐야?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알파, 베타, 감마가 0 이상의 정수이다. 그래서 아닌 정수다. 라는 조건인데 제가 이제 칠판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B는 Y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어떤 A에 존재하는 원소고요. 대신 1과 10 사이에 있는 것만 구해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일단 B의 원소가 몇 개인지 알아야겠죠. 1부터 10까지를 어떻게? A, 2, 3, 5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플하게 보면 그냥 이제 원소 나열법을 쓸 건데 1 대죠. 2 됩니다. 1령 어떻게 되는데 0, 0, 0 집어넣으면 됩니다. 1, 0, 0 집어넣으면 2고요. 0, 1, 0 집어넣으면 3이겠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10도 됩니다. 즉 모든 수가 소인수로 다 표현되지만 7만 안 돼요. 7은 지 혼자 소수라서 안 됩니다. 알겠죠? 7은 없잖아요. 못 만듭니다. 따라서 전체 9개의 원소가 있겠죠. 따라서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9제곱개가 존재하겠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고, 자, B의 부분집합으로서 1과 10을 포함한 것의 개수는 전체 9개 중에 1과 10의 선택지를 박탈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잉 하고 나머지 7개의 원소는 넣던지 말던지 결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1과 10을 모두 포함하고 또 9 이외에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 자, 일단 1과 10을 포함해야 돼. 지금은 전체 집합이 9개 원소가 아니라 1십 들어있는 상태로 1십 무조건 넣어줘야 돼. 그래서 선택지는
전체 몇 개? 7개. 나머지 7개의 원소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9 이외의 3의 배수 3과 6을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돼. 적어도 포함? 하나 포함? 하나 어디 갔어? 자, 하여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면 좋을까? 1과 10을 포함해야 된다. 이걸 전체로 보시면 이 경우에서 뭐하고? 1과 10을 포함하면서 3과 6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제껴야겠죠. 됐죠? 여기 아이디어입니다. 전체를 2의 구승으로 보는 게 아니야. 2의 9 빼기 2. 여기에서 제껴라. 자, 뭐를? 일단 1과 10을 포함하고 그 다음 뭐야? 3과 6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을 제외하면 자, 1과 10은 포함되어 있는 전체의 경우에서 누구를 제낀 거야? 1, 10 포함되어 있는 거 상황이고 3과 6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을 제외한 겁니다. 그럼 3과 6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겠죠. 2의 7승 마이너스 2의 5승입니다. 계산할 만하긴 하지만 그냥 둘게요. 됐죠? 예제 3번 S라는 집합은 1, 3, 5, 7, 9였습니다. S의 원소 중 2개의 원소를 빼내면 부분 집합은 몇 개 감소하는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된다. 자, 처음에 부분 집합 몇 개야? 2의 5승계죠. 2의 5승계. 원소 2개 제외 후 똑같이 부분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5개에서 2개가 빠졌으니까 2의 세제곱이라는 부분집합 8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감소했냐? 24개 감소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표현법이 좀 이상하다 맞지? 그게 썩 좋은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1번은 24개의 부분집합이 실종당하셨습니다. 없어졌어요. 자, 다시 이제 1, 3, 5, 7, 9라는 전체에서 생각을 할 건데 1과 5는 포함하고 9는 포함하지 않는데 너무 쉽잖아. 5개 중에 2개는 빼고 하나 제낀 다음에 2의 제곱 4개의 부분집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거는 좀 잘 볼게요. S 합집합 T는 U. 그럼 뭐야? T가 S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나온 김에 정리할까 했는데 뒤에 연산할 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거는. 자, 어쨌든 이걸 보면 T가 S의 부분집합이다는 알았고 NT는 3개다. 그러니까 부분집합 2의 5승계 중에서 2의 5승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인 애는 몇 개일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아리를 만들면 자 5명의 사람을 데리고 동아리를 만들 때 야 너 우리 동아리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잖아. 영상 너무 홀리한데? 오늘따라 햇빛이 정말 강렬하네요. 번쩍번쩍한데 거의? 이 정도면 예수님 아니냐고 이렇게. 예수님 죄송합니다. 자, 당사자와 원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있나?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저는 안 다닙니다. 예수님 드립 같은 거 치려면 교회에 있는지 확인하고 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교수님이 저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자, 장난이고 10개 중에 3개의 원소를 이제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동아리를 모집할 건 딱 3명 받는다. 무조건 3명 채운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할 수도 있지만 3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오늘 숙제를 2배로 할 인원을 3명 뽑겠다.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좋죠? 자, 4번. T에 속하는 모든 원소. 오케이. 자, T에 속하는 원소는 135, 137, 139, 157, 뭐 이렇게 등등 해서 579까지의 10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맞죠? 이 10개의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구해서 다 더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 다 구해서 다 더하냐? 규칙성 있게 더해야지. 선생님, 그렇다면 10개의 집합의 이름을 S1부터 S2, S3라고 주고, 제가 이걸 다 더해가지고요.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35를 다 더하면 9고요. 137을 다 더하면 11이고 2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나 봐? 과연 그럴까? 진짜로?
이 357 더하면 15인데요. 159 더해도 15잖아요. 중복되는 것도 생길 거고, 이걸 딱 어떻게 딱 구해? 까놓고 얘기해서 10개밖에 안 되니까 뭐 하면 하지. 근데, 자, 접근 방법을 좀 반대로 해보자. 다르게 해보자. 각각의 10개의 집합에, 이 각각 집합의 합을 10개 구해서 더하자가 아니라, 10개의 집합에는 원소가 3개씩 총 30개가 적혀 있겠죠. 따라서 원소 30개 중에 구성 요소가 1, 3, 5, 7, 9일 거 아니야. 1이라는 원소는 몇 번 들어가 있는지, 3이라는 원소는 몇 번씩 들어가 있을지 구해가지고 원소 입장에서 1이라는 원소가 전체 10개의 집합 안에 몇 번이나 들어있다. 그래서 1은 몇 번 곱하고 3도 몇 번 곱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자, 그러면 여러분 원소가 3개 있어야 되는데 1이 포함되어 있는 애는 몇 개일까요? 10개의 부분 집합 중에 1이 들어있는 거 살릴까? 1, 3, 5, 3, 7, 3, 9 5, 7, 5, 9, 7, 9 6개네. 4시 2죠 맞죠? 맞지? 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라가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3이 들어있는 나머지 2개의 원소는 정하는 방법은 4개 중에 또 2개 고르시면 돼요. 따라서 1이든 3이든 5든 7이든 9든 뭐 할 수 있다? 6개씩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다 더한 다음에 6배를 하나 6배씩 해서 더하는 뭐 똑같지. 그지? 25의 6배랑 똑같으니까 150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생각하면 부분집합의 특성을 구한 다음에 그 부분집합에서 가지는 경우 최소값이라든지 원소들의 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원소가 몇 개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원소 3개씩 10개 있으니까 총 30개 원소 써져 있다고 했잖아. 그럼 5개의 원소가 6개씩 나눠 가진 게 아름다운 그림 아니겠어? 굳이 뭐 1이 더 많이 뽑히거나 7이 더 많이 뽑히거나 이런 편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랜덤으로 골고루 뽑히게 될 거니까 총 30개 써져 있다면 5개의 원소가 6개씩 써져 있었겠죠. 그래서 6배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3개의 원소 중에서 나머지 2개를 더 정하면 되는 건데 1을 고정할 거니까 남은 3, 5, 7, 9 4개의 원소에서 2개를 더 뽑아오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뒤에 집합의 연산인데요. 집합의 연산. 이거 좀 너무 홀리한데? 써도 되려나? 오늘따라 햇빛이 정말 강력하네요. 혹시 덥니? 오, 조짓다. 자, 좀 조절해보자. 우리 좋았잖아. 이러지 말자. 망했다. 행복한 상황에 괜히 손댔다가 이제 다시 울었습니다. 어떡하죠? 우는 애를 가만히 냅뒀어야 됐는데. 야, 안 돼! 며칠 동안 행복했는데? 노답이군. 자, 이를 어찌 한다? 얘가 여기 걸리면 좀 낫다 이건가? 아이씨, 영상 빨리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위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부서졌어. 어라? 큰일 났는데요? 홀리한 걸 해결해 보자. 이거 없어지면 완전 리얼 홀리해지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떡해? 이거 이대로 떨어지면 난리 나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야, 이거 큰일 났네. 저게 완전히 빠졌네. 이게 저게 이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한 3분만 이렇게 되감기 하면 안 될까? 그지? 아, 큰일 났네. 좀 덜 홀리해지고 싶었는데 더 밝아져 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원했던 결과가 아닌데. 칠판을 스스로 3분의 2로 줄여버리다니. 이거 말이 돼, 이게? 짜증. 좀 이따 다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고 일단 진도 나갑시다. 이럴 때가 아니니까. 자, 연산 법칙인데요. 연산 법칙 기본적인 건 다 아실 거라 믿고, 뭐, 교환 법칙도 있고, 물론 그 전에 합집합이 뭔지, 교집합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 유니온이라든지, 인터섹션 뭐 이런 거, 차집합도 있고, 여집합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뭐야? 차집합은 연산 법칙을 보면 교환, 결합,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또 뭐, 집합에서 가지 또 특이한 법칙도 흡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굳이 이름 붙이자면 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연산 법칙을 적용할 때 잘 보시면 차집합식은 하나도 안 등장해요. 왜냐? 다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차집합을 다루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이 등장하면 연산을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서 받아준다. 차집합의 정의가 뭡니까?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A 원소이고니까 교집합. 누구? B의 원소가 아닌 B의 여집합과의 공통인 원소들을 A 차집합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연산 법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법칙에 같은 연산에 대해서는 교환이라든지 결합은 애지간하면 자유롭고요.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연산에서는 결합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애초에 대학 수준을 논할 때도 결합이 안 되면 기본적인 연산의 규칙인 내가 계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다. 도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연산이에요. 별로 이제 효용이 좀 적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애는. 기본적으로 결합은 다 돼요. 교환이 잘 안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함수의 합성도 그러하고 교환이 또 안 되는 건 뭐가 있겠어? 합성함수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교환 안 되는 연산 뭐 있지? 빼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잖아요. 걔들은 교환 안 됩니다. 걔들 교환하려면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부호를 단체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부호를 단체로 통째로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을 하는 거죠. 2 빼기 3은 3 빼기 2로 바꾸면 안 되잖아. 맞지? 2 빼기 3을 3 빼기 2로 바꾸면 인생 조진다. 알겠지? 얘 교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 더하기 2로 바꿔야지. 너 마이너스 3이라는 부호를 둘이 더한 거로 고민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거죠.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입니다. 뺄셈은 교환하면 안 돼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환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자, 연산 법칙은 기본적으로 교환도 돼요. 좋다. 그 다음에 분배.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건 분배도 가능하다. 흡수 법칙 이런 것도 있고 드모르간의 법칙. 이게 좀 활용도가 높죠. 드모르간의 법칙. 나중에 보면 대우 같은 느낌이야. 드모르간 법칙은 대우 같은 느낌이야.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자, 뭐 이런 것들이 쭉 주어져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연산 법칙 당연히 다룰 수 있어야겠죠. 물론 단순히 표적 어떤 영역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을 해서 영역을 확인하는 게 더 빠르고 좋은데요. 식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문제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을 잘 이용해서 식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고, 연산 법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강조할 거는 또 설명하고 넘어가야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과 동치, 필요 충분 조건인 것들을 몽땅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알아둬야 된다. 알아둬야 된다. A 합집합 B는 뭐야? BA용. A 교집합 B는 뭐야? AA용. A 차집합 B는 뭐야?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래요? 자, 그럼 A교 B여가 뭐야? 공집합이 되겠죠. 자, 요까지는 사실 애들이 잘 알아봤을 겁니다. 자,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요 보기가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A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B 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진짜? 예. 맞잖아. A가 B 이렇게 있어. A 여집합 이거 바깥에 있는 거랑 B 이렇게 합치면 오, 다 차잖아. 이 맞네. 선생님, 알겠는데 얘가 되면은 얘도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 하니까 뭐 그런 게 가보지. 이걸 좀 이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보자마자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 뭐 외우려면 외울 수도 있죠. 여집합 달려있는 새끼가 안 달려있는 새끼한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된다면 여집합 달려있는 집합이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저런 경우가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여기다가 여집합을 취한 겁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이다. A 여집합 합집합 B는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이죠. 따라서 전체가 된다. 같은 얘기였습니다. 드모르간 법칙을 취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이거 딱 보고 뭐지? 하면은 드모르간 법칙 여기다가 취해. 알겠지? 자, 둘 다 여집합을 취하면 위의 식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익숙한 식이 나올 테니까 이거 보고 모르시면 이제 빨리 뛰어내리세요. 알겠죠? 입시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다른 길을 찾으러 가라. 알겠지? 장난이다. 자, 그 정도는 아니겠죠. 이거 보고 어떻게 몰라. 이걸 보고 모르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인데 그러면 안 되지. 자, 되겠죠? 알아두시고 또 연산 법칙 하니까 나올 만한 게 이것도 하나 정리해볼까? 쓴 김에 여집합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좀 보죠.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경우도 이제 거꾸로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참고로 이건 뭐야? 이명재 대우 같은 느낌이에요. 맞죠? 순서 바뀌고 부정취합. 됐죠? 어이 좋다 야. 그 다음에 볼만한 게 A가 B의 여집합의 원소일 때 이게 뭐냐면 A가 B와 서로 소이다는 것과 동치입니다. 따라서 네가 참이면 이거 봐라 순서 바꾸고 여집합 취하는 것도 참이지. B가 A의 여집합이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 다 됩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A가 B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고 또 뭐가 2차 집합 B는 A다. 나만의 원소는 다 전부다. 즉 너와 나는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추워? 좋아요. 도현아 안 춥니? 네 자리 좀 추울 텐데. 일단 저걸 좀 끄고. 아니 여기 아침에 여기가 사우나였어. 아니 뭐 하룻밤새 어떻게 그렇게 더워져. 아침에 딱 문 열고 들었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 너무 홀리하길래 에어컨을 막 2개 켜놔서 여러분 좀 시원하시라고 켜놨었습니다. 니 거 앞에 거 켜줘 저거? 괜찮겠지? 근데 에어컨 바람 계속 맞으면 추우니까 꼭 얘기하시고 아니면 저렇게 얇은 저렇게 그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시는 게 사실 입고 다니는 건 더워도 이렇게 가방에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항상 넣어 다녀. 쾌적하잖아. 맞잖아. 에어컨 빵빵하게 켜고 이불 덮으면 좋잖아. 딱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팬티 한 장 딱 입고 아니면 위에 셔츠 하나 딱 입고 두터운 이불을 샥 들어가서 이렇게 딱 에어컨 잔뜩 켜놓고 앉아있으면 작살나잖아. 물론 하면은 엄마가 돈 아깝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엄마 그건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하면서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학원 에어컨은 공짜잖아요. 자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원한 온도를 위해서 에어컨 빵빵 켜놓고 바람막이를 살짝 걸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여름에는 본인이 대부분 더워할 거니까 이제 혹시 본인이 춥거나 에어컨 바람 많이 맞으면 춥거든요. 이거 맞고 있다 보면 추워요. 당연히 쌤은 앞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더운 거고 여러분 앉아서 수업 듣고 있다 보면 더우면 안 되는데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면 또 더울 수가 있다 그지? 추울 수가 있다 그지? 그러면 꼭 얘기하세요. 그래야 조절을 해드리니까. 자, 그 다음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연산 법칙 나왔으니까 뒤에 대칭차집합은 뒤에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정리하죠 뭐. 미리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제 4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차집합 P-Q의 값은 P가 뭔데요? X 더하기 절대값 X가 제로여야 되니까 X가 0을 P라고 쓴 거고요.
Q라는 집합은요, 3의 x제곱이 1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를 쓴 거네요. 자, 0 포함하는 음수 전체와 양수 전체를 비교해서 P차 집합 Q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 둘이 공통 부분 없지 않나? 없어요. 우리 둘이 뭐라 불러 이걸? 서로소라고 불러. 그지? 서로소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한 P차 집합 Q는 뭐가 돼야 된다? 예, P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제곱은 무슨 말이 필요해? X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은 8이다. A1, A2, A3의 합은 8이다. X 교집합 Y는 5다. 그래서 X 합집합 Y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은 2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물론 우리는 합집합의 총 원소의 합이라는 건 두 집합의 원소의 합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한번 뺀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쉽게 풀 수 있죠. 숲다 수어. 자,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5죠, 이거. 근데 한 놈이 5잖아? 다 더해서 8이어야 되는데 둘이 더해서 3인데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네? 뭐 1과 2인갑다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건 뭐야? 전체 합이 8인데요. 집합 y를 구해봐라. 그러면 y는 x에 있는 원소에다가 1, 2, 3, 1, 2, 5라는 원소에다가 똑같이 d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죠. 1 더하기 d가 5가 돼서, 즉 d가 4인 경우와 2 더하기 d가 5가 돼서 d가 3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때 합집합 y가 합집합의 합이 20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합집합의 합이 20인데요. A집합의 합은 8이고요. B집합의 합은요 8 더하기 3D죠. 뭐 A1 더하기 D, A2 더하기 D, A3 더하기 D니까 그냥 3D죠. 3D. 교집합의 합 5를 한번 빼면 3D is 이 뭐야 이거 9야 이거. 16 빼기 5 하면 11. 오케이 9죠. D는 3. 따라서 1 더하기 3은 4, 2 더하기 3은 5, 중복,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 Y의 원소를 쓰라. 4, 5,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저 근데 어떻게 고치지 이제? 조졌네.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 육중한 몸으로 저 책장을 밟고 올라가면 책장도 사망하고 떨어진 김동수도 같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 위험한데. 뭐야. 테이프라도 하나 구해서 저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 그렇게 보수공사를 좀 해야겠다. 자, 예제 7번. 뭐야, 왜 예제 7번이야, 나? 6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오케이. 왜 책을 넘겨버렸죠? 자, 예제 6번부터 봅니다. 예제 6번. A, B의 원소에 대하여 다음을 답해봐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또 심플합니다. 실수로 원소로 가진 두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연속한 5개의 자연수입니다. 중간의 값이 A고요. 뭐 하여튼 A 교집합 B가 2와 3이었으니까 3이 누구의 A의 원소이기도 해야 되죠. 1, 2인데 3은 없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이 뭐여야 돼? 3이어야 돼. 2와 4이기 때문에 A는 2거나 4입니다. 자, 그럼 집합 B로 가능한 건 0, 1, 2, 3, 4가 있겠고요. A가 2였을 때 또는 B는 3이라면 4라면 2, 3, 4, 5, 6이 있겠네요. 참고로 위의 경우는 모순이 발생하죠. A에도 1 있다. 따라서 교집합이 1, 2,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 따라서 A 값은 4여야 하겠고 그때 B집합은 너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합집합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써주죠 뭐. 1부터 6까지의 원소 모두를 써주시면 사실 해결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었습니다. 잘렸어. 너 미안하다 가윤아. 자. 넘어간다. 자, 여러분 예제 7번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 중 하나죠.
연산 법칙만을 사용해서 이것을 정리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추천드린 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였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너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을 한번 표현해 보고, 선생님 그럼 그 영역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해? 못하지. 그걸 어떻게 네가 표현해? 그게 됐었으면 그냥 연산 법칙 쓰는 게 빠르지. 자, 그러니까 뭐야? 보기에 있는 애들을 또 하나하나 표현해 보면서 같은 영역인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노가다에 가깝다, 알겠지? 자, 근데 저는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정리하는 게 조금 이제 힘드니까 잘 보세요. 잘 봐.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도 일단 제일 먼저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정리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차집합을 조지는 게 중요해. 차집합 C는 연산에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넌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잠깐 나갔다 올까? 자,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A 합집합 C고요. 교집합이고요. 너를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봐야 되겠죠. 둠모르간 법칙에서 여집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는데, 야, 이게 공통인 게 하나도 없네. 그 다음 심지어 뭐야, 이거 분배하기도 애매하잖아. 교집합. 그래서 봐봐. 순서를 바꿔. 교환 법칙에 의해서 C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꾸고 계산을 앞에 거랑 먼저 해. 됐지? 됐어?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가볼게. 그럼 뭐야, 너를 이거 분배 법칙 할 수 있죠. A 교집합 C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하시기를 C 교집합 C 여집합입니다. 여기에다가 교집합 B 여집합이죠. 자, C 교집합 C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에 누군가를 합치면 그대로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자, 원래는 괄호가 앞에 있었는데 결합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뒤로 미루시고요. 즉 C 여집합과 할 건데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으로 바꿀게요. 왜요? 그냥 B가 C보다 앞에 있으면 예쁘잖아. 자리 그냥 바꾼 거야. 교환 법칙으로 바꿀 수 있잖아.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므로 A 차집합 B 합집합 C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이거를 잘 안 해보잖아요. 실제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정리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은데, 결합 법칙을 통해서 너를 먼저 정리해서 날릴 거 날려주고, 물론 이제 통짜 너를 하나의 집합처럼 보고 통째로 분배 법칙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무식하긴 하지만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오긴 합니다. 답 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별로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술형의 다음 연산 법칙을 연산 법칙에 근거하여 서술하셔. 이딴 거 안 나오는 이상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차집합 많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사실 차집합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알겠지? 자, 일단 뭐 예제 8번도 하나 보죠. 뭐이니 이게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 C 어디 뭐 자 보자. 왜 이렇게 이거 빡세. A 합집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중괄로 쳐야 되나? 뭔데 왜 대괄로 쳐놨어? 합집합 다시 대괄로. B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면 A 합집합 B가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와, 오, 글자가 막 분신술서.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원래 빛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꺼놨거든요. 카메라에. 자꾸 막 내가 있을 때 없을 때 막 칠판이 왔다 갔다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너무 좋은 기능이라서 역시 나 같은 아날로그 인간은 쓸 수가 없구나 하면서 바로 꺼버렸는데, 오늘은 좀 조절해주면 좋겠다. 너무 홀리한데 수동으로 좀 조절을 해볼까? 왜 이렇게 피곤해 아저씨.
녹화 중에는 안 되나? 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자. 자, 뭐, 분배 법칙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배.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뭔데 이거? 공집합, 합집합하면 나다. 자, 여기는 드모르간스 먼저 접근해야 되겠죠? 안에 게 너무 헤비하게 생겼잖아. 자, B 교집합, B 합집합 C죠. B랑 B 합집합 C는 어차피 B가 너의 부분집합이니까 교집합하면 바로 B죠. 요런 거는 분배 법칙 쓰고 지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로 보면 된다 그냥. 알겠지? 이런 걸 뭐 흡수 법칙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너와 너를 합집합하랬죠. A 교집합 B와 B를 합집합하라고 그냥 그럼 B잖아요. 자, B가 A 합집합 B입니다.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만. 이거 고르면 돼요. A가 B의 그대로 있네. 개꿀. 자, 1번. 황당 그 잡채네. 자, 예제 9번 하기 전에 대칭 차집합 내용을 좀 정리할 건데, 오늘 여기는 도저히 쓸 수가 없겠는걸? 굉장히 밝습니다. 봐봐, 저기 되게 홀리한 거 맞잖아. 리얼 홀리한데? 저 정도 분위기면 맞지? 막 예수님이 튀어나오든 천사라도 나오든 악마라도 하나 기어나와야 되지 않겠어?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왼쪽으로 좀 가보자. 오늘 왜 이렇게 밝은 거야? 뭔 날이야?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어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대칭 차집합 자주 나오는 A니까 잘 알아둡시다. A 세모 B라는 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것이고요. 같은 표현으로 A 합집합 B를 A 교집합 B를 뺀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플하게 말해서 뭐야? 차집합과 차집합을 합쳐놓은 집합이다 이거죠. 뭐 그림으로 따지면 그냥 양쪽이 색칠되어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 보면. 자, 너의 성질 몇 가지를 알아두면 유용하다. 교환? 됩니다. 교환돼요. 결합? 됩니다. 분배? 기본적으로는 되긴 됩니다. 근데 분배는 다른 연산이랑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연산 기본적으로 교집합, 합집합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보통은 다 되는 걸 보고 있는데요. 다 되니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연산 아무거나 데리고 와서 대충 막 띡띡띡 해도 다 되니 하면 그렇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분배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뭐가 필요해? 체크, 확인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하세요. 알겠죠? 2개짜리 했으면 너도 바보가 아니니까 헷갈리지 않을 거야. 3개, 4개 들고 와서 예제 9번 봐봐. 집합 3개 들고 와서 야 이거 다음과 같은 거 찾아봐 해버리면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와 체크는 영어로 썼는데 벤 다이어그램 한글로 썼어. 자, 뭐 하여튼 체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는데 애징하는 건 다 되고요. 대체로는 가능합니다. 별 문제 없는데 예제 9번처럼 다음 집합을 표현해봐라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벽칙 몇 개 쓰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 집합을 딱 표적하기는 힘드니까 1번, 2번, 3번, 4번 보기에 있는 걸 그려보고 똑같은 걸 찾는다든지 다음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기니디에서 판단하라 하면은 연산을 해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쓱쓱쓱 그려보고 지워가면서 확인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알아둬야 될 건 이겁니다. 지랑 하면 공집합이고요. 지랑 공집합이랑 하면 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A를 여러 번 연산했을 때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 연산하면 짝수번하면 공집합으로 떨어지고 홀수번해야 자기 자신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A와 A 여집합이 있겠습니다. 하면은 전체가 나옵니다. A랑 전체랑 하면 A 여집합 나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이거 안 썼다. 허리야. 자,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 가지고 대칭차 집합에도 원래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좀 신기한 성질이니까. 왜요? 실제 위에식 정리해서 확인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제 9번 볼 건데요. 뭐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뭐 A 교집합 B, A 교집합 C를 하나의 뭐 집합처럼 봐주면 뭐 걔들끼리 섞여 있다기보다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합집합을 교집합과 그 대칭차 집합과 분배해보자 이런 얘기잖아. 근데 그렇다고 이걸 연산법칙 써서 진짜로 분배한 다음에 정리할 게 아니라 얘는 1번에 나오는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해보고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겠다는 거죠. 2번, 3번, 4번 또 마찬가지로 확인해보고 보기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영역을 표현하는 친구를 골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잘 찍어야겠군요. 그렇죠! 수학은 본질적으로 찍기니까. 알겠지? 수학의 본질은 찍는 것에 가깝다. 찍어서 푸는 놈을 비난하면 안 돼. 알겠지? 대단한 놈일지도 몰라. 심지어 풀이 방법 3, 4개 중에 뭐가 좋을까를 고민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아니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 이거 X에 3 넣으면 되겠구만 해서 3 찍어서 푸는 놈은 천재일지도 모르죠. 맞죠? 어찌 그런 생각을 잘 찍어보자. 뭐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1번이 가능성이 높나? 그럴 것 같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비교집합 C라는 친구와 대칭해봐라 이런 얘기죠. 사실 1번이 답이라서 하는 건데. 자, A 합집합, A 교집합 B, A 교집합 B, A 교집합 C 합집합 넣습니다. 나다. 자, B 교집합 C 연두색, 아니 노란색 넣습니다. 따라서 둘을 합친 거에다가 둘을 합친 요 안에 있는 영역에다가 뭐를 둘이 교집합되는 요 부분을 뭐한가 제외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오! 답이네. 자, 1번이 답입니다. 운이 좋았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나빠서 5번째 나오면 어떡하냐. 안타까운 일이지 뭐. 그 평소 선생님의 성향을 분석해보고 선생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 즐기는 것 같다 하면은 5번부터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나? 그런 걸 왜? 자, 여러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여기서는 포함 배제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A와 B의 합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한번 빼는 것이고 3개짜리면 3개의 각각의 원소의 합에서 빼거라. A 교 B, B 교 C, C 교 A 다 빼면 너무 많이 뺐는데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A 교 B 교 C. 포함 배제라고 하는데 포함했다가 배제, 뺐다가 다시 포함했다가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4개짜리 나왔을 때도 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4개짜리가 나오면 나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다 더했다가 둘씩 교집합하는 6개의 집합을 뺐다가 3개씩 교집합하게 되는 4개의 집합을 더했다가 마지막 모두 겹치는 걸 다시 빼야 돼요. 걔는. 그러니까 뺐다 더했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반복된다 보시면 됩니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됐지? 개념 자체는 그러하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의 원소 구할 때는 뭐를 조심해야 돼? A 차집합 B의 원소를 구할 때는 교집합의 원소를 제외하는 거지. NA에서 NB 빼면은 조진다. 알겠지? 우리 공통인 원소만 제외해 주기로 해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하면 단순히 개수뿐만 아니라 뭐도 적용할 수 있어. 원소의 합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맞나? 특히 원소의 합이 많이 나오죠. A의 원소의 합, B의 원소의 합 더한 다음에 교집합 한번 빼면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야? 예제 10번 같은 걸 물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제 10번은 여러분이 마저 해보.
내가 하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 이게 무슨 표현? 드 모르가니의 법칙에 의하면 n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7개니까 a 합집합 b는 13개밖에는 안 되네요. 좀 적네요. 교집합이 8개나 되는데 하여튼 드모르간 법칙에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면 전체 집합에서 빼주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한 번만 쓰자 또. 아이, 문제를 푼다고 푸는 건데. n 더하기 n배에다가 교집합의 원소를 한번 빼는 겁니다. 우리 교집합의 원소 알고 있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알고 있는데 교집합의 원소는 각각 몇 개인지 모르죠.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봐. 합은 21인 게 확정이고요. 자, 그럼 각각의 집합은 뭐야? 20,1 이런 거 안 되지. 교집합이 8개인데 8개 이상씩은 가져야 돼. 알겠지? 아, 8과 뭐를 더해가지고 8 이상의 숫자 2개를 더해가지고 21 되는 막 그런 경우들이 또 있겠죠. 그렇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11번은 뭐야? 3개짜리야. 물론 하기 전에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잘 보면 이거 서로서인 집합이 존재하긴 하죠. A와 C가 서로서든가 B와 C가 서로서구나. 서로서인 거 존재하니까 그런 걸 미리 좀 고민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놓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원래 벤 다이어그램이라 하면 원소를 쓰는 거니까 개수를 쓰거나 뭐 이런 건 조금 부적절한 풀이가 되지만 알바네요. 자, 뭐 그냥 곁속에서 써서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와우, 둘 다 발세. 자, 그러면 자 보자. 위에 관어 A는 10개, B는요 7개, C는요 5개. 빼라. A 겨 B 4 가르쳐줬네. A 겨 C는요 안 가르쳐줬는데 합집합 원소만 가르쳐줬는데 글쩍. 자, 그럼 따로 가서 구해야죠. A 합집합 C는 NA와 NC의 합에서 NA 교 C를 뺀 거죠. 네가 12개라고 가르쳐 줬고요. A는 10개, C는 5개니까 둘이 공통으로 3개 빼야 되겠네요. 따라서 A 교집합 C는 3이고 B 교집합 C는 문제에서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0 빼야 되고 다시 더해줄 것도 0이죠. 이미 B 교집합 C가 공집합인 상황이기 때문에 A 교집합 공집합도 공집합입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15가 되겠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자, 오, 배수집합. 오이, 오태식이. 자, 어이, 졸음쟁이들. 이거 자꾸 졸래. 자, K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배수집합일 때는 알아두면 좋을 성질이 2개 정도 있는데, 자, AM이 AN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MEN의 큰 수여야 됩니다. 배수여야 돼요, 배수. 8의 배수는 4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 반대로 N은 M의 약수죠. 더 작은 수가 더 많은 원소들을 갖게 됩니다. 더 넓은 큰 범위에.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AM이 AN과의 교집합은 누가 돼? AL. MNE의 최소 공배수 리스트. Come on. 멀티플. LCM 이래 부르나요? 최소 공배수죠. 요건 성립합니다.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공통인 걸 묶어라 라고 하면 3과 4의 공배수라고 할 수 있는 12의 배수들이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이 된다. 좋아요. 선생님, 그럼 이거네요. 딱 봐라. 이 합집합 하면은 이거는 최대 공약수네. Greatest common divisor. 예를 들어서 GCD라고 그러나? 약수 이식해. 약수. 선생님 같아지겠군요.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6의 배수와 8의 배수라고 한다면 6과 8의 최대 공약수는 2니까 2의 배수들이 돼야 되는데 될 수는 없죠.
6의 배수와 8의 배수로 아무리 모아봤자 2랑 4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지 같아질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뭐겠어? 교집합은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합집합은 좀 주의해서 다뤄줘야 되겠고, 또 예제 시험에 나오는 차집합 같은 거 다룰 때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에이, 선생님 차집합은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집합을 빼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뭐 가르치기는 했는데 예제 12번을 보니까 2의 배수에서 5의 배수 아닌 거 빼고 2의 배수에서 3의 배수 아닌 거 빼고 해가 합쳐 놓으랬습니다. 공통도 아니고 합쳐 놓으랬죠. 자, 이거 잠탱이 정신 차려. 자, 그래서 합쳐 넣으면은 이게 어려워. 합집합이 나오니까 이게 어려워. 자, 그래서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2, 3, 5, 7 아니 그래도 좀 센스 있게 2의 배수에서만 생각해보자. 2, 4, 6, 8, 10 해서 2의 배수들 쭉 써놓고 언제까지? 2, 3, 5의 공배수라고 할 수 있는 30까지는 최소 한번 써놓고 빼라는 거 빼고 다시 합집해서 더해줄 건 더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정리하면은 규칙이 나오겠죠. 규칙이 30가지의 숫자 중, 즉 2의 배수 15개 중에서 안 되는 거 있고 되는 거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10몇 개씩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게 3번 반복되고 남은 10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또 존재하겠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가지고 푸는 방법을 추천드리겠고, 일반적으로는 규칙 찾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정리를 하면 멋있고 좋긴 한데 정리 안 되면 말짱황이잖아. 자, 그래도 저는 예제 문제고 이런 거 가르쳤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정리를 안 할 거면 왜 가르쳤겠어? 자, A-A3 합집합 A-A5 그래, 또 운이 좋고 잘 되니까 하는 거지. 그냥은 안 됩니다. 차집합 C는 쓸모가 없다 끄지라 그래. 자, 그래서 분배 법칙에 A2의 교집합 뭐야? A3의 여집합 합집합 A5의 여집합이야. 여집합은 다루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3과 서로서 이런 뜻입니다. 3의 배수가 아닌가 3이랑 서로서인가 이런 뜻. 5의 배수가 아닌가 5의 서로서인 뜻. 근데 그걸 합쳐놨네 이런 씨. 합쳐놓으면 또 이게 또 대가리가 아프잖아. 맞지? 이게 3과 5의 15의 서로서 아야. 그건 교집합이야. 교집합이 서로서고요. 자, 그래서 이건 뭐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2 교집합에서 누구 빼? A3과 A5의 교집합을 빼. 따라서 교집합은 정리할 수 있다 했잖아. A15자. A15의 여집합이죠. 따라서 여러분 2의 배수에서 15의 배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바로 막 신나가지고 2의 배수 50개 15의 배수 몇 개? 6개 50개 빼기 6개 해서 44개 쓰면은 인생을 조지게 되겠습니다. 야, 2의 배수 중에서만 빼야지. 그지? 그냥 주의해라 그랬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저 봐라 그 화면 너머에 보이지 않겠지만 뭐라 했노?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었으면 선생님 A에서 B 빼면 되는 거 아니래잖아. 그게 아니래잖아. 아니래. 자, A와 B의 교집합만 빼야 되죠. 야, 2의 배수에서 15를 빼면 어떡하니? 45, 75 이런 거는 2의 배수에 없잖아. 그러니까 뺄 때는 신경 써서 뭐 하자? 둘의 교집합을 빼자. 아까부터 강조하는 거지만 배수집합은 교집합만큼은 최소공 배수를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드디어 됐다. 2의 배수 50개 해서 30에서 3개를 빼면 47개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풀고 있냐고. 그러지 마, 알겠지? 솔직히 별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 3, 5의 최소 공배수는 아까 얘기했죠. 30입니다. 따라서 2, 4, 6, 8, 10 12, 14, 16, 18, 20 난 센스 있게 홀수는 안 썼다. 그 정도로 밥은 아니에요. 저.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써세요. 뭐야? 2의 배수를 날리세요. 3의 배수를 날리세요. 6, 12, 18, 24, 30 5의 배수를 날리세요. 10, 20, 30 근데 이거 뭐야? 합치랬지?
합치니까 한 번만 날라간 놈은 부활해야 됩니다. 3의 배수 6은 날라갔지만 5의 배수에서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2, 4, 6, 8, 10, 12, 14, 16. 다 되는구나. 실제로 직접 써보니까 다 되고요. 두 번 다 날라간 너만 안 되죠. 따라서 14개 존재합니다. 알겠죠? 14개 존재한다고. 야, 1부터 30까지 그랬으면 31부터 60까지도 그러겠지. 그래서 이런 게 3번 반복되고 91부터 100까지는 첫 번째 줄과 똑같을 테니까 5개가 추가되더라. 물론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몇 개 써봐야 되니까. 근데 직관적이고 쉽지 않아. 다만 합집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날라갔으니까 빼야지가 아니라 한 번만 날라간 애는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 조금 신경 쓰고 하면은 훨씬. 봐봐, 왼쪽인 놈이 더 이상하잖아. 누가 문제를 저렇게 푸니? 너희들 이렇게 풀 거야? 이거 보여주기식에 가깝죠. 이렇게는 좀 잘 안 하죠. 규칙을 찾아서 푸는 게 좋죠. 선생님, 2번 풀어보시죠. 선생님, 보여주시죠. 규칙을 쓰면 편하다는 거. 아니요, 이게 규칙을 쓰면 더 힘든데요. 이게 말이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잘 안 돼, 이게.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해, 이걸. 아니, 뭐 2의 배수에서 6의 배수 날리고, 4의 배수 날리라면, 4의 배수 날리고, 4로 난 나머지가 2인 애들을 남기고, 그 중에서 또 6의 배수 날리고, 이거 뭐 어떻게 해, 내가 이걸. 이거 뭐 교집합 몇 번 쓰면 될 줄 알아, 이게? 자, 이게 뭐 교집합 만능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만능이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 묶어낼 수 있잖아요. A3, A4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네. 교집합 어디 갔니? 교집합에 A2에서 한 번만 빼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합집합을 무슨 수로 빼냐고. 합집합을 어떻게 빼요? 정리가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뭐야, 그냥 최소 공배수 찾아. 10이잖아. 몇 개 안 되네, 대신에. 2, 4, 6, 8, 10, 12. 딱 써놓고, 뭐해? 하라는 대로 해. 3의 배수 날리래잖아. 그럼 날려. 3의 배수. 집에 갓.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날려. 이거는 뺀 거에 또 빼면 되죠. 4의 배수 빼. 8의 배수 빼. 12는 없긴 한데, 뭐 또 빼? 없는데요? 빼긴 뭘 빼자. 자, 하여튼 2개가 남게 됩니다. 한 주기당. 즉, 최소 공배수 11을 기준으로 한 주기당 2개의 수가 남았어요. 100까지는 8번. 맞나? 96까지니까 8번 반복되겠죠. 따라서 8개 존재하고요. 그냥 96부터 100, 97부터 100까지 4개죠. 1, 2, 3, 4 중에서는 똑같은 규칙에서 1개가 살아남게 됩니다. 따라서 17가지. 됐죠?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합집합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서 풀어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식 정리하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편하고 빨라요. 규칙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 드립다 푸는 게 다가 아니다. 그죠? 자, 이렇게 또 해보고. 사실 그 뒤에 뭐가 또 예제 확인 문제 13번처럼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확인 문제랑 그 뒤에 연습 문제까지 오늘 일단 풀어봅시다.